안녕하세요. 웅진 북클럽 키즈페어 영화전 언어발달 놀이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북플런서 이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아동상담과 부모교육을 진행해온 드림심리상담센터 소장 오은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어발달 놀이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탄에서 저도 아이를 북클럽으로 키웠기 때문에 나왔던 책들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용이 반갑고 좋으셨다니 저도 되게 기쁜데요. 오늘도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시기에 36개월 이상에는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36개월 이후부터는 언어 발달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36개월 이후가 되면 아이들이 말도 굉장히 잘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요.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많은 질문을 답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식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얻으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점점 많아져서 질문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질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아이가 자기의 지식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셨죠?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대답할 때마다 나의 이렇게 힘듦이 우리 아이의 지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 조금 엄마들이 대답을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을 때 그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주인공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나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는 것이 점점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 동화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보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엄마 나도 이런 거 해줘. 우리도 이런 놀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놀이도 풍부해지고 자기가 읽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이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이루었던 어떤 개념들이 모여서 그것을 큰 단위 형태로 구성하는 어떤 개념화 형태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더 엄마가 추상적인 개념화 능력으로 높일 수 있는지는 이따 제가 동화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의 친구들은 또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매우 좋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행복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화도 함께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한테 이렇게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엄마들도 다 하고 싶어요. 공감해주고 싶고, 막 수용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마음처럼 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콩이는 뭘 하면 행복할까?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아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행복한지. 그리고 제가 상담실에서 보면요. 엄마는 이거 할 때 우리 아이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실제로 행복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콩이가 하루 종일 웃지 않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됐나 봐요. 우리도 아이들이 웃지 않고 시무룩하면 엄마한테 다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행복할까 물어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행복한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콩이도 그랬나 봐요. 근데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이 너는 뭘 하면 행복하니? 강아지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강아지는 목욕해야 행복하대요. 할아버지는 뭘 하면 행복하세요?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할아버지는 술을 들면 행복하시대요. 또 너는 뭐 하면 행복해? 뛰어다니면 행복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님은 또 뭘 하면 행복할까요? 달님은 웃기만 해도 행복하대요.
여러 가지를 묻다가 이 아이도 드디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게 되나 봐요. 짠짠,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응?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죠? 엄마도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 시무룩하던 아이가 콩이야, 너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발견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행복한 것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거라 생각하니까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행복이 엄마가 원하지 않는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늦게까지 안 자기 이런 거 엄마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일찍 자야지. 그러면 어느 날은 아이를 위해서 늦게 자서 행복한 날도 어머니 한번 주세요. 엄마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맞아요. 보통 국민 장난감을 많이 사주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시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구나 하고 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아직 실수가 너무 많을 때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실수를 이건 내가 실수여서 잘못해서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들도 아이에 대해서 실수를 조금 더 여유롭게 용납해 주시고 아이도 엄마의 그 요구를 잘 받아주고 수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아이 스스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통제와 조절 욕구를 잘 이렇게 키워 가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너가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지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힘을 키워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 부분 책을 읽어주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이제 어떻게 정서적으로 공감해줘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어휘가 많이 확장이 되는데 그 개념들을 어떻게 엮어줘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접하면서 아는 개념들이 있어요.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사과와 딸기는 둘 다 과일이죠. 과일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물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능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이 수능은 사실 범주화를 잘 시켜야 잘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배웠던 영역, 역사에서 배운 거, 세계사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몇 가지의 영역들을 종합해서 한 문제 안에 풀어야 답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생기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추상적 개념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모여서 큰 범주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아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범주화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제 집에 여러 가지 도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를 알고 있어요. 1에서 10까지. 그래서 저는 숫자를 아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참 동화가 재미있긴 한데 오늘은 이 동화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범주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의 영역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볼게요. 이 책은 이제 밖에 이제 말이 있는데 어떤 서커스단에서 이벤트를 여나 봐요. 그래서 돼지 하나가 열심히 시를 외우고 숫자 1이 나오죠. 그리고 펭귄 둘이 정신없이 탁구 연습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개 3마리가 멋진 고개를 연습해요. 숫자 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끼리 4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범 5, 그 다음에 고양이 6이 신기한 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앵무새 7이 노래와 연주를 연습하고 거북이 8마리가 공중 제비 연습을 하나 봐요. 그리고 쥐 9마리가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크초 10개를 불어가지고 아까 첫 번째 있었던 코끼리를 위한 생일 파티 이벤트를 열어줬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도 있지만 아까 보면 한 장 한 장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이 바로 숫자거든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이 동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익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에 관련된, 시간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른 빨리빨리. 무슨 소리일까요? 째깍째깍 무엇이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시계가 좀 맞아요. 시계. 근데 우리 시계 다 있는데 이 시계는요.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있어야만 돼요. 그 숫자를 알아야 이제 아이들이 엄마 3시 학원 다녀 이렇게 말하는 이 또래의 친구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숫자 9자에 갈 때는 들어가 자야 한다. 그래서 긴 바늘이 여기 이 얘기 하잖아요. 키즈카페 더 놀고 싶은데 숫자 5에 긴 바늘이 가면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1에서 10까지의 숫자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아침에 양치질할 시간이다. 늦었어 뛰어가. 아빠도 막 시계가 똑딱똑딱 몇 시? 8시에 가나? 아빠도 출근 시간에 늦었나 봐요. 아빠도 막 가고 엄마도 막 가고. 이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간대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떠한 시간대는 내가 자러 가야 한다. 아이의 시간의 그런 일정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하루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숫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대한 시간을 배웠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이 있는 요일?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주 단위를 알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될까를 보는데 이제 여기에 요술 바늘 콕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설정하는 친구들이 막 주문을 해요. 근데 이게 월화수목 금토일을 주문하는데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주문해요. 어떤 친구들은 화요일 빼달라고 하고 수요일 넣어달라고 하고.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일주일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월화수목 금토일 이거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익히기에. 근데 좋았었던 거는 이게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을 그거를 통해서 말을 여기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월 그러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강아지 월월이 시간을 주문했어요. 재밌네요. 화난 고양이는 화요일에 이제 시간을 주문하러 가는데 화요일을 빼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서 화난 고양이가 화요일을 뺐으니까 화요일 정도는 아이가 이제 재밌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좀 좀 이제 풀렸나? 기분이 괜찮아졌나?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화요일 없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다시 넣어달래요. 화요일 넣으면서 다시 화요일 한 번 더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가 좋아하는 마술 수요일은 이렇게 수수수수수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요일별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도 있고.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요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요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제 아이들과 이 책을 보면서 너는 월요일 날 무엇을 할까? 화요일 날은 그러면 화난 고양이가 이제 얘기한 화요일은 무엇을 할까? 수리수리 마술이 진짜 우리 수요일 날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의 중간이어가지고. 그럴 때 수리수리 마술이 우리도 마법을 부리면서 유치원을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즐거운 금요일 날 파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요일과 관련된 개념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일이 다 지났으면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요일이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일주일 다음 이제 한 달 개념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3월이면은 뭐 이렇게 유치원 입학일 수도 있고 내 생일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5월이면은 어린이날 있잖아요. 엄마 어린이날 나 로봇 사줄 거야? 아직 20일 남았어. 20밤 기다려야 돼. 20밤, 19밤, 18밤 하면서 이 숫자
한 달 안에 있는 숫자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남은 거는 뭘까요? 그럼 이제 계절? 맞아요. 계절과 1년의 개념, 시간 단위로 봤었을 때는 그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여기에서 보면은 1월에는 이거 그림이 정말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색깔이 나와요. 이제 우리 계절에 대해서도 이제 친구들이 알아가요. 근데 계절 하기 전에 1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하고 한 달 안에 열밤 남았다, 20밤 남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서 1년이 나와요. 그 1년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계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이란다, 이게 2월이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 얘가 1월에는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밖을 안 나간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1월. 1월은 겨울이죠. 눈이 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단어를 이제 확장시켜 주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사실은 배우고 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얀 1월이에요. 2월이 되니까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색상도. 네, 색상도 조금 바뀌고 이제 뭔가 초록빛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햇빛도 조금 나고 이게 이제 2월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어떤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봄자락에 3월이 되니까 훨씬 초록빛이 더 많이 들었죠. 그래서 3월은 이렇구나. 4월에는 뭔가 또 조금 피어나고 결실이 맺어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점점 되어가면서 우리 여름은 푸르르고 잎도 풍성해지고 꽃들도 많이 피고 또 시원한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달별로 6월이다. 전체적인 6월의 느낌, 7월은 어떤 느낌인지, 8월 여름은 어떤 빛깔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너무 더워서 그늘이 가고 싶을 정도가 햇빛이 강한지 그래서 친구들은 동물 친구들, 식물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뭔가 약간 갈색빛, 우리가 말하는 단풍 같은 색들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정말 절정에 이르는 11월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잎도 많이 없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깊은 가을로 들어갈 때의 풍경은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동물 친구들은 또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있는지,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동물들, 그 다음 또 이런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이 되면 다시 이제 겨울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까 1월처럼 또 하얀색으로 덮이는 세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도 동화도 너무 좋지만 또 시간적인 개념을 같이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이 안에 12월까지의 1년이 들어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이 궁금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를 묶어줄까를 봤는데 각자 다 책 한 권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숫자 1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갖고 그리고 또 한 달을 보고 또 시계를 보고 그리고 1년을 보고 또 계절도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범주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어머님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이렇게 쭉 엄마가 한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보셔도 아이가 개념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 놀이법에 대해서 조금 소장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함께 볼게요. 네,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알록달록 이제 숨바꼭질 놀이인데 우리 아이들 숨바꼭질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연령대는
시각적 주의 집중력도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키워갈 수 있는 건데, 시각적 주의 집중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변별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럴 때 이제 주로 이 능력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알록이를 찾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어서 친구들과 알록이 어디 있어? 내용도 있지만 알록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록이는 어디 있을까요? 알록이가 쉽지 않은데요. 알록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찾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리고 엄마들이 또 아이들이 좀 못 찾으면 엄마들이 아이 보면서 조금 늦게 찾아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시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1대0. 아니면 2대0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선 알록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찾아보고 뒤에 이거는 진짜 뭘까요? 여긴 동물 친구들도 막 숨겨져 있는데 이 구멍을 보고 찾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상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시각 변별 능력, 그다음에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숨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놀이로 책으로 어떻게 놀까? 근데 이제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워크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 활동북이 있어요. 그런 워크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띄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숨기는 거, 그래서 어떻게 숨길 건지 여기에도 이제 숨김 딱지를 붙여보고, 저는 근데 이제 여기도 붙이는 것들이 좋지만 엄마들이 좀 괜찮으시면 이거를 이렇게 스티커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 방에 한 번씩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에 숨기고 침대 밑에 숨기고, 그래서 아이가 숨긴 걸 찾으면 1점. 엄마가 숨기고 아이가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가 찾으면 또 아이가 이긴 거고, 그래서 이것들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놀면서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어휘나 언어 발달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촉진하고 싶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소품이나 이런 것 중에 아이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이거 뭐 서랍 위에 있었네. 뭐 이런 것들 하셔도 자연스럽게 그 용어를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엄마 화장대 위에 있네.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소품 상자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어디에 숨었을까 점점 한번 찾기 놀이 해보시면 좋고, 이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쉬운 편인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거를 한다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그 유치원 입학해서 그런 장면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하나하나의 명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명칭들이 있어서 이건 리본끈이다. 이거는 모자이다. 이건 공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아이와 찾아보시고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런데 이제 요런 거를 찾는 것도 이제 시각적 변별, 구별해내는 능력, 집중력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 요거와 요거는 사실은 추론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 그러면 이제 존다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뭐 공을 쫓아가는 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언어적인 개념들을 내가 알아맞혀서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조금 두 가지의 기능들이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공을 쫓고 있는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뭐 이렇게 졸고 있는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다음은 조금 더 어려워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다 다르거든요. 모두 처음 보는 아이들 뿐이야. 어머, 저 여자애가 날 보고 웃었어. 쑥스럽지만 먼저 인사해볼까? 안녕? 나랑 친구할래? 이 친구 누굴까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겠으면 엄마랑 같이 이제 탐정 놀이를 하면서 이거는 찾아야 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게 추리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 엄마가 하나하나 힌트를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적어도 이제 뭐 쑥스럽지만 인사를 해볼까? 안녕, 나랑 친구할래? 그러면 혼자 있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뭐 2명이나 이렇게 있는 친구 중에 웃는 여자아이가 있는 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 힌트를 줘가면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끔 찾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야, 신난다. 바람이 휙 지나가. 높이 올라가니까 저기 멀리까지 보여. 내 키가 10뼘은 커진 것 같아. 누구일까요? 높이 올라간대요. 힌트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중요한지를 엄마가 찝어줘야 돼요. 이 문장 안에서 이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런 거 핵심 찾기 같은 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까요? 바람이 휙휙 지나간다. 맞아요. 바람도 휙휙 지나가고 높이 올라가고 이 친구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어머니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꾸밀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맨 뒤에 보면은 아까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스티커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엄마 이제 내가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친구도 있고 잠깐만요. 여기 여러 명의 친구들이 더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붙이게 하고 이제 질문을 엄마랑 아이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엄마,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아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 밑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질문을 만들어서 엄마도 한번 찾아보고 아이도 찾아보고 뭐 공을 들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 이 공을 이 아이를 밖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랑 한번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야기도 꾸며보고 그리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어머니들이 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걱정이 많고 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그리고 이제 이 연령대는 상상력이 또 많아지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막 숨은 그림 찾기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이제 꾸몄잖아요. 조금 이야기를 환타지가 이제 많은 나이예요. 이 시기가. 그러면은 이건 아예 내용 자체를 자기가 바꿀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림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랑 누가 살고 뭐 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시작은 이제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아. 토끼가 이제 뭐 신나게 어떻게 가는데 길이 양갈래길이 나왔어요. 오솔길로 갈까 개울길로 갈까? 동화책은 정해져 있어요. 토끼가 오솔길로 갔대요. 토끼가 개울길로 갔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개울길은 2번, 오솔길은 3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장을 넘기시면 돼요. 여기서 넘겨서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정하고 여기 3번이 되면 3번에서는 다시 또 5번을 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 첫 번째는 오솔길로 갔다가 두 번째는 또 다른 뭐 개울길로 갔다가 그 다음 또 어디로 갔다가 그러면 내용이 정말 많아지겠죠. 이건 한 가지의 동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꾸미는 여러 가지의 동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하시면 나만의 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개울길 오솔길에서 나는 저기는 숲길로 갈 거야. 제3의 길을 아이와 한번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숲길을 지나서 난 어떤 활동을 할까? 찰딸기를 먹을까? 아니면 난 청포도를 먹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시면서 상상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 그냥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언어놀이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많은 이야기를 스토리로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이가 좀 배려를 하거나 친구의 입장을 조금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역지사지나 아이들이 상대방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자기 중심성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키워가야 되는 나이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들려주는 게 조금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야넷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변에 이제 다문화도 요새는 많아졌잖아요.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접할 기회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편견은 사실은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좀 덜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편견을 없이 더 건강하게 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책에는 조금 나와 있고,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넷이라는 엄마의 아이가 이제 한국말 잘 못하고 사실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치원에서 나한테 동화책도 잘 못 읽어주고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엄마를 이제 못 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이니까. 그렇지만 엄마를 또 이해하고 또 엄마가 열심히 해서 하는 공연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이제 엄마랑 사랑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도 엄마인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아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너는 이럴 때 엄마가 만약에 이렇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의 엄마가 야넷이었다면 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혹시 그러면 너는 엄마가 이렇게 야넷 엄마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니? 하고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너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를 조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더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죠. 너무 많고, 또 이제 그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은 이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이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는 동물 학대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있고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철저히 미용이라는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의 시점으로 그린 동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여기서 버림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고양이가 여기에서 쫓겨났을 땐 어떤 느낌이었을까? 만약에 집에 혹시 키우고 있는 친구 중에는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아니면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고양이의 생각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반려견, 그 다음에 동물학대,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 어떤 세계관적인 시각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 아이가 요새 엄마들은 다 국내에서만 있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어떠한 시각들이 정말 좋은 시각들이고 좋은 생각들인지 우리 아이에게 심어줄 것들이 필요해요. 편견도 없고 뭐 이렇게 학대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나랑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같이 사랑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은 그런 데서 가장 크게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먼저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개념의 범주화, 그리고 언어 발달 놀이법, 그리고 마지막에 역지사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는 무렵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명단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영상 아래 보시면 내용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휙 지나가더라도 다시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언어발달 놀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모두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